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시인이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정재학 시인 겸 칼럼니스트가 한동훈과 25마리의 개 XX들이란 강렬한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인 조강한 최고위원은 한동훈은 보수가 아닌 정치 연예인이라면서 한동훈이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 만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오랜 교분이 있던 조갑제를 이제 노망을 넘어 실성한 것 같다면서 통렬히 질타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시인은 오늘 공개한 한동훈과 25마리의 개 XX들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한동훈 및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개 XX라고 소개했지만 정시인이 붙인 원제목은 개 XX가 아니라 개자, 새자, 끼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다. 우리는 어렵게 아주 어렵게 생존해온 민족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하늘을 향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필사의 힘을 다하여 살아온 만큼 우리는 쉽게 죽을 수조차 없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길이 남을 정화의 길에 서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의 세계에 스며든 오염된 물질들로부터 공명선거를 쟁취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하며 우남 이승만께서 설계하신 꿈의 나라를 향한 항해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이 땅을 오염시킨 오염물질들과 일전을 치르고 있다. 북한군이 휴전선 군사분계선 80m를 내려왔다는 지금이 어쩌면 자유민주를 수호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그리하여 그곳 핸드볼 경기장에는 절대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면 재선거를 바라는, 나아가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타오르는 젊은 목소리들이 있다. 국민의힘도 대표 장동혁을 필두로 싸우고 있다. 장동혁으로서도 정말 필사의 싸움이면서 후퇴할 수 없는 배수의 진이었다. 장동혁은 소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위하여 맨 앞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바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길이었다. 반면 한동훈은 장동혁 퇴진을 외치고 있다. 배현진과 우재준을 비롯한 25마리의 개들이 동원되고 있다. 자유민주의 성전을 치르고 있는 장동혁이라는 전사의 배후를 찌르고 있는 배신의 칼이었다. 정 시인은 또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그리하여 분노는 국민에게 옮아붙고 있었다. 밥을 굶고 잠을 잊으며 대한민국을 외치는 갈증나는 입안. 그 고통스러운 육신을 서로 부비면서 울부짖고 있는 청년들과 노년들. 청춘은 한동훈의 적이 되어 있다. 조갑제의 언어도 적을 만들고 있다. 존재감 없이 살던 이재호도 장동혁을 배후에서 찌르고 있다. 오세훈은 더욱 직접적이다. 그들은 모두 자유민주의 적군이 되고 있다. 역적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25마리의 개들은 이미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폐륜이 되었고 그들은 곧 대한민국 정치에서 존재를 지워야 하는 순간을 맞을 것이다. 장동혁을 쳐서 몰아내고 한동훈이 장동혁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 믿었다면 이런 계산은 우매라는 말로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장동혁이 사라지면 탄핵 이후보다 더 큰 분노의 불길이 한동훈을 덮칠 것이다. 계산이 안 되는 이런 무리수를 선택할 만큼 한동훈이 어리석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에 우리는 누군가 한동훈의 등을 떠밀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로 잠실 대첩을 무산시키려는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사주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주범은 오래전부터 국힘당 해체를 공언한 자들일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GP경계병력을 22,000에서 6,000명으로 줄인다는 발표 이후 지금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앞 80m까지 밀고 내려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안보위기와 민노총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적들의 목표가 이제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고로 한동훈의 반역에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배후로 추정되는 북한과 중국의 힘도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동훈과 25마리의 개 짖는 소리는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개주인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한동훈은 바로 이 역할을 위해 누군가 힘으로 부활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정재학 시인은 이어서 한동훈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이 당선된 건 일종의 불가사이다. 한동훈은 두 번 다시 국민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과 국힘당의 파탄, 그리고 국방과 안보의 파괴,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종북 종중의 반역자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상황을 만든 얼굴마담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부산 북구에서 당선되었다. 정의가 뒤틀려버린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한동훈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고 그와 그를 따르는 25마리 개들은 개소리를 다시 얻게 되었다. 한동훈을 부활시킨 이번 6.3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공인되고 있다.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의 결론이 그렇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부정선거 현상에서 한동훈의 당선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자의 당선에는 부정함이 없었을까? 선거인 명부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한 집 주소로 무려 50인이 몰려든 것도 있다는 소식에 한동훈을 향한 의심이 더욱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서버가 검증되는 순간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외부 세력이 밝혀지고 유령 유권자 등록과 사전선거 조작, 개표 결과 변경 등이 이미 확보된 물리적 증거들과 일치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추측건대 국힘당을 흔들 유일한 인물로 한동훈이 선택받았으며 지금의 행동은 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들이 목표하는 국힘당 해체와 민주당 영구 집권은 대한민국 파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관망하고 있는 정치적 잡견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몸서리 쳐지는 결말에 당당히 맞서는 정치인이 필요할 뿐이다. 오직 진실 앞에 서는 용기,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는 양심, 국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랄 뿐이다. 나라가 무너진 뒤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사법부 좌익 판사들에 의해 더 이상 상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유가 사라진 뒤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양심이 짓밟힌 뒤에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일어서 있는 것이다. 정재학 씨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쉽게 죽을 수 없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우리들이다.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으면서 온갖 풍파와 갓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들게 오늘에 이른 민족이다. 그리하여 목숨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도 쉽게 넘겨줄 수도 쉽게 주저앉을 수도 없다.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한동훈 따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는가? 조갑제와 이재호와 오세훈에게 지금이 바로 전향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는가? 우리가 걔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은가? 2026년 6월 23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이런 글을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을 향해서 정치 연예인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한동훈은 보수 쪽 사람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그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그냥 정치 연예인인 것 같다면서 한동훈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 미래에 대한 관점, 정당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가치 등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함량 미달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동훈이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광한 최고위원은 언론 및 그의 지지층 관심이 집중된 점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전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한동훈을 부각시켰는데 당선이 안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한동훈이 직접 만남을 요청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는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 저는 반한동훈이라기보다는 무한동훈이라면서 무관심 한동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경환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이나 언론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가 그렇게 제기한다면서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장 대표가 계엄, 탄핵, 대선 패배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경환 최고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면서 장동혁의 공이라고 인정을 안 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고 표현하면서 36년 내 정치적 삶에 있어서 장동혁이라는 정치적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동복 전 의원이 조갑제를 향해서 아주 통렬한 비판을 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갑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가리켜 IQ가 범고래만도 못하다고 흠구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조갑제의 옛 친구로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해야 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장동혁이 아니라 조갑제의 IQ야말로 범고래만 못한 것은 고사하고 지렁이에 그것만도 못한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아니 그보다도 이제는 노망을 지나서 실성의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여북하면 그가 쓰는 글마다 달리는 댓글의 90%는 그대로 이제는 글을 그만 쓰라는 충고로 채워지겠는가. 그래도 그를 보수 전사로 착각했던 때가 아쉽고 안타까워서 하는 충고의 댓글들이다. 이제 그는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를 골라야 하는 연배가 이미 지나지 않았는가 싶다. 그의 글재주가 아깝다 싶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갑제는 이제 그만 붓을 거두든지 꺾든지 하는 것이 본인의 남은 여생의 건강을 위해 좋을 듯하다. 이렇게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정말 조갑제 저 인간 보면 요즘 사람이 거의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죽하면 이동복 전 의원이 옛날에 그 친구 인연으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렇게 통렬히 질타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